노년의 이 8가지 비밀 말하면 인생 망합니다. 존경받던 어르신이 하루아침에 무시당하는 이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사생활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과 자기주장이 미덕이었지만 노년에 이르면 절제와 침묵이 진정한 미덕이 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당신이 친구나 이웃에게 털어놓은 비밀은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약점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평안과 존경, 그리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추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8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녀의 실패와 고통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아픔에 함께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했거나,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부모로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자녀의 실패를 외부에 드러내는 것은 독과 같습니다.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 속에는 은밀한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집은 그래도 괜찮아라는 안도감, 저 집보다는 낫네라는 비교 심리가 작동합니다. 자녀의 아픔이 남들의 위안거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한 번 퍼진 소문은 낙인이 되어 자녀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실패를 조용히 지켜주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우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당신의 자녀는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동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다시 일어설 때 그 과거의 실패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부모인 당신이 침묵의 방패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가족 내부에서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불안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연금이 부족하거나 저축이 바닥나거나 위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외부에 토로하는 순간 당신은 사회적 지위와 발언권을 잃는 약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존경받던 어르신이었지만 이제는 돈 없는 노인으로 분류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주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려합니다. 저분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라는 경계심이 생깁니다.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의견을 말해도 무게감이 사라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감정적으로 하소연하는 대신 가족 내에서 현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를 찾아보십시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무료 급식소, 위료비 지원 등 생각보다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런 제도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평생 세금을 내며 만들어온 사회 안전망입니다. 당당하게 활용하되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는 마십시오. 또한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적은 돈으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고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집에서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인격이 당신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 문제에 대한 과도한 공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강 문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 문제를 너무 자주,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은 지겨워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반복되면 또 시작이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을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고 영향력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활력 있고 긍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건강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모임에서도 점점 초대받지 못하게 되고 친구들도 연락을 줄입니다. 건강 문제는 가족과 의사에게만 상세히 털어놓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건강을 유지하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산책을 다니고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물론 거짓으로 건강한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삶의 다른 영역에 활발하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성공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재보다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과거에 이루었던 성공, 받았던 인정, 가졌던 지위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할 뿐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집착하는 꼰대라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러한 과거 자랑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과거의 성공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예의상 들어주지만 속으로는 답답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과거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현재의 당신이 더욱 작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과거에는 대단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 전달하는 셈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내면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밖으로 드러내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마십시오. 대신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책을 읽고, 인터넷을 배우고,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존경받지만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은 동정받습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자녀들 간의 갈등, 며느리나 사위와의 마찰, 형제자매 간의 다툼 등 가족 내부의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밖으로 나간 이야기는 과장되고 왜곡됩니다. 저 집은 원래 사이가 안 좋대라는 소문이 퍼지고 가족 전체에 망신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외부에 이야기하는 순간 갈등이 더욱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당사자들에게 전하면서 내 어머니가 너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 는 식으로 불을 지핍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됩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회의와 내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족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나 친구, 친척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갈등을 키울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가족 내부의 갈등은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십시오. 외부인의 개입을 차단하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참는 것도 갈등 해결의 한 방법입니다. 모든 갈등을 즉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약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마음에 안 들고 젊은 세대가 이해되지 않으며 정치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입니다. 이러한 불만을 이웃이나 친구에 대한 험담으로 또는 정치적 견해나 사회 문제에 대한 격렬한 비판으로 쏟아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남을 비판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뒤에서 저렇게 말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정치 이야기는 쉽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와도 정치 이야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친구를 잃는 것은 매우 큰 손실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오랜 친구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험담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좋았던 일, 감사한 일,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십시오. 비판하더라도 건설적이고 예의 바른 방식으로 하십시오. 침묵을 지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 또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는 식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간관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7번째는 자신의 유산이나 재산 분배 계획입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유산 문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나눠줄 계획이다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녀들 사이에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또한 재산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 부모-자식 관계가 왜곡됩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기대하며 잘 보이려는 계산이 섞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자녀들이 재산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상황이 됩니다. 유산 계획은 철저히 비밀로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공개되도록 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사랑을 주고 재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당신이 평생 일하며 모은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입니다. 자녀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당신의 노후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치관과 지혜입니다. 8번째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 상처 준 사람, 놓친 기회들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과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며 당신의 판단력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과거에 이런 실수를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닙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한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를 더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실수는 개인적인 성찰의 재료로 삼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일기를 쓰거나 상담사와 이야기하거나 종교적 고백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나 친구에게 과거의 실수를 고백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길 뿐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침묵은 존경과 신뢰를 가져다주고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불필요한 말들을 줄이고 그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자기 성찰에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산책을 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생활을 현명하게 감추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관계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정직한 태도입니다. 침묵과 발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말, 건설적인 말,
긍정적인 말은 하되 불필요한 말, 해로운 말,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될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십시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장입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말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성공의 방법이었다면, 노년에는 적게 말하고 깊이 듣는 것이 성공의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다면, 노년에는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을 통해 당신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잘 듣고,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을 더 존경합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진정으로 관심이 있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침묵의 지혜를 배워 품격 있는 노년을 살 것인가? 사생활을 지키고 침묵을 지키며 내면의 평화를 가꾸는 노년. 그것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8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실패,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과거의 성공담, 가족 간의 갈등, 타인에 대한 험담, 유산 계획, 그리고 과거의 실수. 이 8가지를 입 밖에 내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존경할 것이고, 가족은 당신을 더욱 신뢰할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평안과 품격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침묵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비우고 진정한 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소음을 비우고 평화를 채우는 것입니다. 갈등을 비우고 조화를 채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 3초 멈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3초만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지는 않은가? 이 짧은 멈춤이 당신을 많은 실수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둘째, 일기를 쓰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답답한 마음, 풀고 싶은 이야기를 일기에 쓰십시오. 일기는 당신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글로 써서 마음을 정리하면 굳이 남에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를 두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명에게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때도 8가지 금기사항은 지키되 그 외의 일상적인 고민이나 감정은 나눌 수 있습니다. 넷째, 경청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줄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신뢰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말을 할 때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비판보다는 칭찬을, 불평보다는 감사를, 걱정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십시오. 여섯째, 소셜미디어 사용에 주의하십시오. 요즘은 많은 노인들이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등을 사용합니다. 온라인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적인 이야기, 가족 문제, 경제 상황 등을 온라인에 올리지 마십시오. 한번 온라인에 올라간 내용은 영원히 남고 퍼집니다. 일곱째, 감정이 격해질 때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흥분했을 때는 더욱 말을 아껴야 합니다. 감정적일 때 하는 말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여덟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집은 자식이 효도를 잘하는데 저 사람은 연금을 많이 받는데 라는 비교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각자의 삶은 다르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홉째,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마다 현재의 관심사나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십시오.
요즘 이런 책을 읽고 있다. 다음 주에 이런 강좌를 들을 계획이다. 는 식으로 현재 진행형의 삶을 이야기하십시오. 열째, 건강한 취미 생활을 가지십시오. 말할 거리가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가십이나 험담을 하게 됩니다. 독서, 등산, 원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건전한 취미를 가지면 이야기 거리가 풍부해지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모두 바꾸려 하지 말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부터 말하기 전 3초 멈추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침묵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침묵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침묵의 지혜를 실천하면서 당신은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니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둘째,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을 더 존중하고 당신의 말에 더 귀 기울입니다. 당신이 말을 아끼니 당신이 하는 말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더 이상 간섭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으니 자녀들이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당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넷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을 조절할 수 있는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다섯째, 시간이 생깁니다. 말하는 데 쓰던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자연을 즐길 시간이 생깁니다. 여섯째, 지혜가 깊어집니다. 말을 줄이고 듣고 관찰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일곱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몸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여덟째,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침묵은 영적 성장의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합니다. 품격 있고 존경받고 평화로운 노년. 이것이 침묵의 지혜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침묵의 지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침묵이 무관심이나 냉담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침묵하되 따뜻한 미소와 고개 끄덕임, 적절한 맞장구로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말을 줄이되 사랑은 더 많이 표현하십시오. 둘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침묵의 지혜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이 줄 수 있는 조언이나 위로가 있다면 주저없이 나누십시오. 다만 불필요한 참견이나 잔소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들과의 소통을 완전히 끊지 마십시오. 침묵이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할 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십시오. 다만 강요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사회적 고립을 피하십시오. 침묵을 지키되 사람들과의 만남은 계속 유지하십시오. 모임에 참여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활동을 하십시오. 다만 만났을 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표현은 아끼지 마십시오.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은 많이 하십시오. 침묵의 지혜는 모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는 해의 노을이 아침 햇살보다 더 아름답듯이 노년의 삶도 젊은 시절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침묵의 지혜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노년을 바꾸어 보십시오. 말을 줄이고, 듣기를 늘리고, 관찰하고, 성찰하십시오. 불필요한 말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취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